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위협을 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놔서 우리 정부는 연설의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앞서 쭉 보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취임 후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이었는데요. totally destroy,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상당히 수위 높은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학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의 키워드 한마디를 딱 꼽아라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totally destroy, 예. 완전한 파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예. 그동안 이 한반도 상황, 특히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질주에 대한 어떤 세계 차원에서의 경고, 예. 유엔 무대를 통한 이런 경고를 이번에 그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유엔이라는 이런 그 다자외교의 무대에서는 외교적 수사를 통상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요. 군사 지휘관이 전쟁을 앞두고 저렇게 완전하게 파괴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그 대통령이 표현하는 부분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표현은 사실 격앙된 미국의 어떤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막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면은 그 연설 전반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북한을 한마디로 불량 국가다, 아주 사악한 국가다,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국가다. 예. 그래서 세계가 같이 동참을 해서 북한을 고립시켜서 다시는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인권을 갖다가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앞장서겠다. 같이 좀 동참해달라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말 군사적인 그런 행동도 완전 파괴를 감수할 정도의 군사 행동을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뢰하는 으름장이 아니고 단순한 실제로? 으름장 같이는 예.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뭐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예. 맥마스터 안보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발언했던 일련의 최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 말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그래요. 보입니다. 네, 근데 연설 직후에 백악관은 오히려 그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보면 역대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발언 때 뭐 이런 관련 발언을 했고 역대 대통령들은 언제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부터 오바마 짚어보고 대통령이 작년 9월 달 유엔 총회에서 발언했던 것도 그때가 이제 북한이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한 직후였거든요. 불과 예. 열흘이었습니다. 금년보다 오히려 더 빨랐죠. 금년은 예. 9월 3일이었지만 그때는 9월 9일이었거든요. 9일이었죠.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후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을 무기로서 충분히 공격 또는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비췄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이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무게가 실지 못했던 것은 역시 전략적 인내를 통한 한반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사실상 8년 동안 그렇게 끌어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은 그 표현은 사실상 수사로 끝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꿈, 그의 이상이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 핵을 추진했던 그 이란과 북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란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지만은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만 오히려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란에 앞서서 북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엔게이지하는 그런 예. 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보였어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짐으로 돌아와서 오늘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그런 원인도 제공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와 트럼프 발언이 문맥상 달랐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아까 지금 김나연 그 말대로 백악관이 오바마 연설과 동일했다라고 뭔가 좀 수위를 축소하는 그런 거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totally destroyed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한 파괴다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 자체가 조금은 지나쳤다라고 자극적이고. 보는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아마 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수위 조절을 위해서 얘기한 거지만은 어쨌든 뭐 이거는 이미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유엔이라는 이런 무대에서 나갔기 때문에 뭐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오래오래 이 말은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순간적으로 좀 뭔가 격앙된 분위기에서 준비되지 않은 말이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표현이. 보기에는 제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이것은 이제 그 이미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쳐서 조율을 거쳐서 이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나왔고 거기서 뭐 이렇게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하는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문장으로 다 준비된 이런 원고였기 때문에 또 사전에 다 배포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백악관에서 그렇게 이제 톤다운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준비돼 있던 거죠. 사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준비된 그런 예. 내용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에 다시 좀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해군이 이제 북한의 SLBM 등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긴 자막 능력 가진 그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뭐 디젤 잠수함으로 충분하다. 왜냐면은 천문학적 액수가 또 소요되기도 하고 위험 부담 따르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굳이 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뭐 반론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도 뉴스를 보다가 우리 그 연합뉴스의 예. 그 자막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 일부 오늘 아침에 신문 내용을 부인을 한 것은 봤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적어도 이 그동안 이 미사일 지침에 대한 것들이 약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도 못 바꿨던 내용들을 갖다가 탄도 중량을 사실상 2톤 내지는 거의 무제한으로 바꿨죠. 해결하는 예. 이런 문제 사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공식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국방장관인 송영무 장관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 함께 일단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만 자체로도 상당한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은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핵 추진 잠수함 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잠수함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 바람직한 그런 내용으로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필요성, 그 필요성은 우선 북한의 잠수함 이 위협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가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 꼭 1년 전입니다. 작년 8월 24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그때 이제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한 500km까지 쐈어요. 예. 이것은 대단한 위협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핵과 미사일을 뭐 ICBM이다 또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발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상에 발사된 미사일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잠수해 있던 잠수함에서 제2탄을 갖다가 가격할 수 있다는 예. 그런 2탄의 능력을 북한이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가장 위협적인 어떻게 보면 그 안보 위협의 하나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잠수함 위협이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커지고 있죠. 예.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도 숫자로 봐서도 이미 70여 척입니다. 우리의 잠수함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그 수적으로만 이 잠수함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이미 2,000톤급 잠수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미 이 500km의 이걸 날렸다는 것은 시험 발사를 해서 그렇지 실제 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1,000km, 2,000km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필요성 면에서 볼 때 이 우리의 주변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북한의 위협이 있지만은 예. 주변국인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또는 뭐 러시아까지
물론 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변국의 미래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했고 또 우리 방위 산업의 진로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시도해 봄직한 이런 예. 가치는 저는 우선 충분하다. 그래요.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디젤 잠수함의 한계. 디젤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이 조용하고 이제 은밀하게 침투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물 속에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 공기를 갖다가 주입하지 않으면은 디젤이 작동을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0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9척 갖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수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흡입해서 이 디젤을 갖다가 이제 가동시켜서 엔진을 작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새로 만들어진 이제 그 1800톤급 손원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론 2주에 한 번 정도 이 공기 불요 장치를 가지고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조금 빨리 잠수함을 속도를 냈을 경우에는 이 한두 시간도 못 가서 이거 탈이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잠수함 잠함 능력, 그다음에 잠수함의 속도,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는 이런 능력,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과 가치는 그래요.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지금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서울을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협을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사실 있겠습니까? 예. 네, 그건 제가 볼 때 뭐 어떤 군사 행동이든지 어느 정도 위험은 불가피하게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최소화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단지 이제 저렇게 매티스 장관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할 때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조성 작전. 쉐이핑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적이 감히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이 수단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군사 행동을 할 때는 다른 어떤 서울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게끔 이런 준비를 하고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76년도에 예. 우리가 이 독일 만행 사건에 이제 미로나무 절단을 하면서 그때 군사 행동을 실제 미로나무를 절단하면서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항공기가 실제 전투기가 뜨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철저한 압박과 사실상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그때 최초로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사과를 하고 사건이 마무리된 적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이 어떤 그 사전 여건 조성을 통해서 북한이 만약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감히 서울을 넘나보지 못할 정도의 준비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 가능성 있는 방책으로서는 저는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제 아마 김정은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수뇌부에 대한 어떤 파괴하는. 그런 것도 아예 그렇게 함으로써 깔끔하게 아예 정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 이 북한의 사실상 전략적 중심은 그렇죠. 김정은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비살상 작전.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을 포위하는 겁니까? 사람을 이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군사적으로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EMP 탄이라든지 또는 전자전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갖다가 계속 사이버전도 이 한다든지 중에 사이버전 포함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 같은 이제 소위 비살상 예. 군사 작전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작전을 시행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충분한 여건 조성 작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동해와 서해 항공모함과 전략 이 공군 전투기들 그다음에 각종 정보 자산, 전자전기 이런 것들이 총동원이 돼서 딱 압박을 한다면 제가 볼 때
북한이 감히 어떤 그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못하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